안녕하세요, 조수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추억의 올드건 시간으로 합동과학제 포켓7입니다. 네, 오늘의 권총인 포켓7입니다. 네, 실총의 경우는 포켓9입니다. 실총 자체도 현지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1999년 딱 한 해만 제작이 된 권총으로 바렐 구조 방식을 특허를 낸 카사에서 라이센스 관련 소송을 걸어 단 5,000대만 생산되고 단종된 더블 액션 올리의 권총이라고 합니다. 적게 제작된 점도 있지만 9mm탄을 사용하는 소형 권총으로 6+1의 장착 능력을 가진 소형 권총으로 당시 유행하던 폴리머 소재를 차용한 카의 CM9과 라이벌 관계를 치닫는 과정 중에 내부 바렐의 특허 출원에 서류 작업이 늦어져 중단하게 된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후담으로 미국의 건샵에서 전해지는 여러 내용이니 참고용으로 공유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작한 합동과학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워낙 귀한 제품으로 쉽게 눈에 띄기 어려운 에어건계의 성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산 콜트 포켓9도 잠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더미 안전 레버나 여러가지 부실한 구조, 그리고 합동과학제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 제품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제품도 보기 힘든 제품이 되었네요.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서 콜트에 각인을 넣지 못해 단순히 포켓9이 아닌 7으로 각인이 된 부분도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포켓7의 상자 디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포켓7 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그림을 딱 보면 정말 배경이 전혀 상관도 없지만 진짜 불타고 있는 태양의 모습 위에 포켓7이 정말 멋있게 올려져 있습니다. 칼라 부분이 상당히 오렌지 파트 느낌에 이렇게 딱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강렬해 보이는 인상이 너무나 멋있었던 권총이었죠. 배경 덕분에 총이 좀 많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 이 제품을 만났었을 때 내가 찾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막 현란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6mm 비비탄, 그리고 합동과학제 포켓7이 사용되고 있고 주의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네, 하단부의 상자 부분인데요. 장탄수 16발, 고정밀 바렐 사용, 실물총과 같은 해머코크, 그리고 금속 및 내구성 폴리카보네이트 슈즈 썼다고 하는데 같은 해머코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더블 액션 올리라서 이 해머코킹이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제품을 열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상자 모습입니다. 합동토이스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2003년도에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2003년 9월 2일날 안전검사가 진행이 되었네요. 정말 그리운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측면 상자의 모습입니다. 당시 5,000원이었었네요. 에어건 가격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스티커가 올라가서 그때 7,000원까지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멋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반대쪽 상자도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를 개봉해 보면 총 제품과 이렇게 이너 페이퍼 상자가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총 먼저 꺼내보면 안에 안전관 장치 사용 방법과 타겟 그리고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성의롭게 되어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카데미와 다르게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역시 비비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명 내용에 보면 기본 구조, 탄창 멈치, 반화세, 여러가지 사용들, 그리고 사격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호법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호법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포켓7입니다. 당시 칼라 파츠의 구성으론 바렐과 하단부의 프레임이 은장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 파츠가 은색 도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총의 경우 역시 포켓 휴대권총으로 위급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호신용 권총으로 38 구경이나 32 구경이 아닌 9mm 탄을 사용한 나름 파워풀한 컴팩 휴대권총이었습니다. 실총으로는 스테인리스 재질로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당시 가벼운 폴리머 프레임의 권총의 유행에 밀린 스틸건의 자존심을 고수한 콜트사의 아쉬운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총의 경우는 슬라이드 역시 스테인리스 버전으로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검은색이 아닌 은색 슬라이드만 볼 수 있습니다.
더블 액션 올리의 DAO 방식으로 햄머 역시 슬라이드 뒤에 묻혀서 따로 싱글 액션 형식으로 장전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립 역시 실총의 고증이 잘 기인하여 호그 루버 그립으로 재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품의 퀄리티와 마무리도 모니카 제품같이 완성도가 무척 뛰어나 상당히 고급스러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켓 7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말 휴대권총이다 보니 전편에 리뷰하였었던 베아르타 193와 마찬가지로 좀 작은 권총입니다. 약간 007 PPK와 거의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이 좀 남는, 그립이 상당히 좀 작은 권총입니다. 보기만 해도 딱 7개 정도의 이 9mm 탄이 들어갈 정도의 용량으로 보여지는 권총입니다. 콜츠사의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서 포켓 7과 자체 합동과학에서 제작한 이 마크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프로젝트 1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프레임에도 시리얼 넘버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 자체는 호그 루버 그립을 정말 잘 제작을 해서 구성을 하여가지고 정말 있는 제품처럼 보여지는데요. 정말 만족스럽게 고퀄리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마크가 그립에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반대쪽 모습에 보면 카피라이트 2003년 되어 있고 합동 플라스틱 모델이라고 각인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네요. 바렐 부분은 역시 캘리버 6mm 비비탄 6mm짜리 비비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총의 경우는 아마 캘리버 9mm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99년도 발매된 권총이다 보니 기존의 콜트에 비해서 이렇게 가늠자와 가늠쇠가 이렇게 옵션으로 교체가 된 그런 느낌으로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바렐 부분 역시 칼라 파트로 블랙이 아닌 실버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 이렇게 내리면 그립이 작동이 안 됩니다. 다시 올리면 그립이 가동이 되고요. 이 권총 같은 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컴팩트 권총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유러피안 방식이 아닌 아메리칸 방식이다 보니까 이쪽에 탄창 멈치가 있는데요. 멈치를 누르면 탄창이 내려옵니다. 탄창 방식은 짤짤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좀 수동으로 이렇게 권총을 넣으면 권총의 총알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추가 하단에 있어서 다이캐스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게감으로 인해서 탄창 멈치를 누르면 이렇게 실총처럼 탄창이 내려옵니다. 이 권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블 액션 올리 DAO라고 하죠. 더블 액션 권총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뒤에 이렇게 장전 햄머가 없어서 해머를 당기면 베레타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싱글 액션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이거는 이제 휴대의 호신용 권총이다 보니까 더블 액션 올리로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을 하더라도 더블 액션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그런 권총입니다. 더블 액션 권총의 그런 느낌들을 잘 재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총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당기면 해머가 뒤로 이렇게 장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실총의 가동은 정말 제대로 보질 못해서 아무래도 이 연출 부분에만 이렇게 흉내만 낸 거고 이렇게 가동됐었을 때는 해머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제품 마무리나 재질 자체의 흔들림이나 소리라든지 어떤 유격이라든 것이 전혀 없어서 정말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포켓 7이었습니다. 네, 2003년에 나온 제품 치고는 최근에 발매되는 외국의 마루이제나 여러 에어코킹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서도 전혀 품질적으로나 여러 완성도로나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탑10의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보면 역시 에어소프트건의 규제와 그런 결과로 국내 에어소프트계의 위축으로 인해서 더욱 좋은 제품과 한국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규모로 지원도 없이 근근히 매력을 이어가는 국내 에어소프트 브랜드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여러 브랜드들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토이스타, 동산모형, 아카데미 등 여러 브랜드에서 조금씩나마 멋진 제품들이 발매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도 멋진 합동과학의 명작 포켓7의 리뷰였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이런 명작의 에어건들이 다시 재발매되어 숨겨지면서도 잊혀진 여러 명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